한때 스포츠 예능의 새 장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던 JTBC의 불꽃차구가 지금 전혀 다른 이유로 세간의 중심에 섰다. 합리적 도전이라 불리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저작권 도둑 논란의 한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최근 내부 문서를 통해 모든 권리는 JTBC에 있다는 최후 통첩을 공식화하며 제작 중단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원작 측에 돌렸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 문장은 단 한 줄의 경고이자 전면전의 시작이다.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다. 꽃차구의 탄생 과정, 숨겨진 계약서, 그리고 JTBC가 감추고 싶은 진실, 그 모든 것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JTBC의 스튜디오 복도는 최근 며칠 사이 유난히 조용했다. 늘 활기차던 예능 제작진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고 회의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던 농담조차 끊겼다. 대신 낮게 웅성거리는 목소리, 급히 닫히는 문소리, 그리고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프로그램 중단이 아닙니다. JTBC 내부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그가 입을 다물기 전까지 기자의 녹음기에는 짧은 숨소리만 남았다. 불꽃차구는 그동안 JTBC의 대표 예능 브랜드로 불렸다. 야구라는 스포츠와 리얼리티 예능의 결합, 그리고 실제 선수들의 감정선을 그대로 담아낸 독창적 구성은 많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라는 물음이 늘 따라다녔다. 지난달 중순 한 독립 제작사 대표가 익명으로 남긴 한 문장이 이 모든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불꽃차구에 원하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 한 줄의 글이 업계를 뒤흔들었고 JTBC는 즉시 내부 법무팀을 가동했다. 이후 제작 중단 통보서, 계약서 원본 확인 요청, 자료 반납 요구서 등 한동안 공개되지 않던 문서들이 연달아 오가며 양측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JTBC는 모든 권한은 JTBC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작 측은 도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 사이 시청자들은 SNS에서 폭발했다. JTBC가 또다시 예능 저작권 문제라니?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시청자뿐이다. 해시태그 불꽃차구 진실 공개, JTBC 보이얼란 랜닌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JTBC는 침묵을 택했다.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문만 냈다.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모든 제작 행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짧고 냉정했다. 그 문장엔 끝, 이 아닌 시작의 냄새가 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JTBC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 싸움의 진짜 설계자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TBC가 공개한 최후 통첩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경고였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 경고의 대상이 누구인지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곧 터져나올 내부 폭로자의 입에서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해명을 요구한 불꽃차구 전 제작 스태프 A씨는 인터뷰 내내 손을 떨었다. 그는 JTBC의 최후 통첩 이 발표되기 불과 하루 전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더 이상 입을 열지 마라. 이건 방송이 아니라 전쟁이다. A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거대한 법적 게임의 말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꽃차구의 초기 기획안이 JTBC 내부가 아닌 외부 독립 제작사로부터 전달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기 단계에서 JTBC와 독립 제작사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미팅 로그와 제안서가 오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A씨는 조심스레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거기엔 JTBC 로고와 함께 외주 제작사 이름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 문서 하단에는 공동개발 논의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하지만 방송이 정식 편성될 즈음 제작사 이름은 JTBC 단독 표기로 교체되었다. 우린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자료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하나둘 빠지고 프로그램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JTBC 예능국 단독 프로젝트로 발표됐죠. 그날 이후 독립 제작사는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지난달 내부 관계자 몇 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폭로했다. 그것이 바로 JTBC가 언론 앞에 최후 통첩을 던진 날이었다. JTBC 측은 단호했다.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 직후 또 하나의 폭탄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불꽃차고 원안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물 B씨는 말했다. 처음부터 JTBC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를 참고용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참고용, 이 방송으로 그대로 나갔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JTBC는 내부 회의에서 아이디어 출처를 불분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문서상에서 공동 개발 흔적을 지워라.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B씨의 노트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기자는 그 노트를 직접 확인했다. 잉크는 바랬지만 필체는 생생했다. 무엇보다 법무팀이라는 단어 밑에는 붉은색 줄이 2번 그어져 있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이라 부르기 어렵다. JTBC의 내부 문서와 외부 제안서, 그리고 다수의 증언이 교차하면서 논란은 점점 의혹에서 혐의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JTBC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대신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출연 취소와 인터뷰 제한이 이어졌다. 예고 없이 삭제된 불꽃차고 관련 영상, 사라진 홍보 포스터, 그리고 내부 사정으로 인한 일시 중단이라는 짧은 문구만이 남았다.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JTBC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 그들이 불꽃차고를 없애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댓글에는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불꽃차고 애원한자라 주장하는 독립 제작사 대표 C씨였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JTBC는 우리와의 첫 미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그날을 잊지 않았다. C씨는 JTBC가 제시했던 초창기 계약서 초안, 메일 내역, 심지어 회의 당시 녹취 일부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증거들이 공개되는 순간 JTBC는 더 이상 방송사가 아닌 피의자로 불릴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발언 이후 JTBC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에 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JTBC 본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팬들이 몰렸지만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저녁 JTBC 사옥 불빛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논의했을까? 실을 감추기 위한 회의였을까? 아니면 폭로에 대비한 방어 전략이었을까? 지금 JTBC의 내부는 분열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JTBC 전체의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JTBC 내부 관계자 D씨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논란이 아니에요. 누가 JTBC의 권력 구조를 지키고 누가 그 틀을 깨려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 말대로라면 불꽃차고 사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표절 분쟁이 아니라 JTBC 내부 권력 다툼의 단면일지도 모른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C씨에게 물었다. 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C씨는 잠시 웃었다. 끝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마디는 어쩌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폭로의 예고편이었다. JTBC가 공개한 최후 통첩은 결국 진짜 전쟁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 일주일 JTBC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SNS에는 진실을 밝히라는 문구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올라왔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불꽃차고 내부 고발자 추정인물의 증언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 방송 평론가는 JTBC의 대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차고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JTBC의 윤리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JTBC는 그날 밤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JTBC는 저작권 및 제작 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사과가 아니었다. 대중은 이미 그 문장의 냉정함을 회피로 읽었다. 댓글창에는 협조가 아니라 해명하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그 사이 또 다른 폭로가 터졌다. 독립제작사 측은 JTBC와의 초기 메일 기록을 일부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공동기획, 자료 제공, 공유 등의 단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메일이 실제 방송 편성 4개월 전의 날짜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단순한 도용 문제가 아닙니다. JTBC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내부 구조, 그 권력의 피라미드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결국 JTBC는 불꽃차고 시즌2의 제작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공식 이유는 기획재정비였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 제작진 일부는 타 방송사로 옮겼고 몇몇 인물은 업계를 떠났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원한자와 JTBC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한국 방송계에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이디어의 주인이 누구인가?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가? JTBC는 여전히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입을 닫았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회의실에서 삭제라는 단어를 적어 넣은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불꽃차고의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법정의 문이 열리기 전 또 다른 폭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폭로는 JTBC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문장을 세상에 내뱉게 만들지도 모른다. 우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불꽃차고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한국 방송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취재에 도움을 준 모든 익명 제보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용기와 진실은 이 기사를 완성시킨 힘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